자, 여러분. 자, Q&A 이제 부동산 송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로동동. 도도도도동동. 자, 송도는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쭉 따져봤어요. 먼저 최근에 분양한 송도 아파트 계약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필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멤버십 네임은 얘기하지 않고요. 질문 오신 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좀 써주세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 자, 센트럴파크 리버 비치가 2021년 10월 분양했는데요. 초기 계약이 48%. 4차례 무순위로, 자, 청약이 필요 없죠. 이게 미분양이 됐는데 청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무순위로 청약을 했는데 완판 실패했습니다. 자이 더 스타. 보시고 계시죠, 다들? 자, 이것은 2021년 12월에 분양을 했는데 초기 계약률이 65% 였고요. 분양가는 34평이 7억 4천에서 7억 8천 선, 그리고 조금 큰 평수는 10억이 넘는 분양가를 얘기해 줬는데 니네가 뭔데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냐. 인천 송도가 완무순위 청약으로 계약 그나마 완료를 했다고 하네요. 완무순위는 아시죠? 65%가 청약이었는데 이게 청약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청약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더 샵 아크베이는 2022년 1월에 분양하는데 초기 계약률이 80%다. 예비 담청자 계약 협의 중. 이제 계속, 이제 1월이었으니까 저번 달이었네요. 20%는 이제 무순위로 하든가 쪽팔리겠죠. 지네들도. 이렇게 될 줄을 지네가 알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면서 약간 놀란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1평이 지금 10억 이상 정도의 분양가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34평들이 바로 8억선, 로얄층이라든가 야간에 전망이 나오는 쪽은 사실 더 비쌉니다. 이 송도 인천이 왜 이렇게 비싸야 돼?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야 되냐고. 를 먼저 따져주고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멤버님이고요. 평소 박미TV를 종종 보던 구독자입니다. 현재는 직장인이고요. 40 중반이십니다. 집안에 주택 분양 관련 일이 있어서 유튜브 구독을 신청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좀 되셨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자녀 2명이 계시고요. 시댁 근처에 애들을 또 봐줘야 되니까 바로 인천 송도 개발지구 전세를 살고 계시네요. 본인은 이제 전세를 사시고 동일 지역에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동일 지역 마스터뷰 아파트 34평, 여기 85제곱미터는 좀 다르게 쓰셨어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적은 평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34평이 제일 큰 거라고 하네요. 34평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현재 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스터뷰 분양 내역은 송도 309 소재, 송도의 가장 노른자라고 하시네요. 2014년 분양 내 자본 1억, 그리고 본인의 전세 현재 3억 8천을 끼고 이렇게 샀다고 그러십니다. 현재 효과는 10억에서 12억. 34평이 10억에서 12억이라면은 가장 좋은 로얄층이라고 저희 지금 직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말씀을 해주셨고, 로얄층은 전망이 아주 좋죠. 최고가의 값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넓은 평수로 옮겨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재테크를 고려하여 마스터뷰를 팔고 지금 본인의 자금 1억과 전세 3억 8천을 끼고 산 집을 팔고 10억에서 12억 나가는 집이죠. 현재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물건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팔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도 6809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분양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힐스테이크 레이크 4차는 면적이 109제곱미터, 지금 가지고 계신 34평보다는 큰 40평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분양가는 11억 300만 원. 뭐가 이렇게 비싸?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읽어보겠습니다. 역세권 전망 편의시설 학군들은 사실 마스터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옳은 집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좋은 점은 넓은 평수와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다. 2014년도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도 지금 내에는 개발이 덜 된 곳임에도 신축과 송도라는 개발 기대 때문에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스터뷰가 GTX 개통, 그리고 그곳에 땡땡땡 백화점인데 뭐 신세계 백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 등 호재가 남아 있어 팔려고 하려니 호재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가 분양 후 가격 상승이 이어질지 걱정도 되고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뷰의 GTX 개통, 신세계 백화점 입점 등 호재.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되면 좀 큰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하면 원래 호재는 여기저기 다 발생이 됩니다. 박미 TV나 제가 TV를 통해서 강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일은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꼭 걸어서 그 옆에 갈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뭐 좀 떨어진 데 가도 되고 이렇게 호재라는 곳에 이렇게 인프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돈이 많은 부자, 집이 뭐 한두 채 있고 현찰로 뭐 한 10억에서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라인들이죠. 물론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이기 때문에 오름폭도 적은 평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큰 평수로 올라가면서 그거 팔고 큰 평수로 올라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많이 있는데 이동성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지만 큰 돈이 오르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올랐을까? 자, 송도 더샵 마스터뷰 2014년에 분양값은 4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6억 2천까지 올라갔다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고층 평가로 11억 5천까지 갔다고 합니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 자, 이게 이제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사실 제가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 분양을 받는 집들이 좋은 것은 세월이 흐르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한 30% 정도는 오릅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뭐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좀 더 내렸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거품이 낀 상태에서는 뭐 60% 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자리로 순번을 정해서 간다고 보셨을 적에 그렇다면 지금 제 집이 얼마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로얄층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맨밥까지 돼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불편하네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4억 2천에서 2018년에 6억 2천이라면 로얄층의 고층이기 때문에 고층의 비율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한 7억 5천 8억 선을 봤을 때 분양받고 나서 그것이 또 허허벌판에 뭐 고집 3단지 2단지만 있고 이렇다면은 그런 점수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송도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죠? 외국인 학교 뭐 찾아보니 체드윅이라는 미국 외국인 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조금한 날라리 같은 외국인 학교가 좀 들어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날라리라 그래가지고 뭐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점수를 가져가 봤자 미국에서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별로 이렇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제주도도 그렇고 점수 높이 줄 그럴 만한 시스템의 학교가 아니고 그 오직 그냥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애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 영어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땡땡땡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송 궁금하시면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외국인 학교라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 나가지고 유재석, 김남주, 뭐 양현석, 동계나 있고 유명하고 이런 친구들이 제주도는 또 애들이 또 너무 멀고 해외를 보내자니 또 불안하고 이러니까는 좀 가까운 데는 아는데 뭐 다들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 빠져나갔죠. 뭐 생각하는 게 있겠죠. 가서 보니
아니더라.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굳이 송도에 뭐 유치할 적에 송영길이가 유치를 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유치해가지고, 아유, 사람들을 끌어 모았는데,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신다면은 값을 갖다가 34평 정도 되는데 고층에다가 굉장히 전망도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얼마를 받으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세 단지가 이게 동이 3개가 있더군요. 예, 그 3개에 1200세대가 뭐 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매물이 일단 256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한 부동산에 하나를 내놓는 게 아니고 중복해서, 그렇죠? 다른 부동산에도 나오고 이 부동산에도 나오고 저 부동산에도 나와가지고 중복된 물건들까지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못 뽑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것도 봐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56개의 물건 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중복된 물건이 나왔다고 해도 100 몇십 개가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물건이 많이 나와서 팔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제 물건을 빼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건이 좀 많이 깔려 있고요. 전세도 중복된 게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 이렇게 많이 깔렸다, 100개가 넘는 이런 중복된 것까지 계산했을 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팔려고 마음을 먹어서 파신다고 하더라도 뜻하는 대로 값을 호가로 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호가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판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투자 대비 전세 빼고 내가 넣은 돈에 제가 보니까 7년 이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장기 보유에서 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뭐 없지 않을까 합니다. 4억 매천에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팔아라 말아라 할 수는 제가 없고요. 결단을 가지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세도 많이 나와 있고 팔겠다는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학교가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괜찮은 특급의 부자들이 들어갔다가 도로 다 나와서 도로 강남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뭐 롯데캐슬, SK뷰, 이편한 세상, 프로지오 뭐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볼 적에는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허허벌판에 이것을 짓는지 모르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요. 지금 송도 힐스테이크 레이크 네가 뭔데 지금 11억 300을 받아. 43평에 뭐가 그렇게 비싸? 수도권 외곽 조금 덜 떨어진데도 내가 볼 적에는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송도면은 거기에 반 이상을 더 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인프라가 조성이 엄청나게, 백화점 없는 데가 어디 있어? GTX 없는 데가 어디 있고, 그리고 학교 좋은 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사라, 팔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내다봐서 지금 분양을 끝내고 다 짓고 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한 11억 몇천에 받아가지고 15억, 16억까지 갈까. 15억, 16억까지 아마도 3, 4년 있으면은, 여기 수도권도 그런 값으로 집들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또 하나는, 제가 인천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급할 물량. 아시죠? 예. 그래서 공급 물량이라는 게 제일 지금 많은 곳이 하남하고 인천이 지금 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정권이 이제 뭐 바뀌면서 이제 실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300만 뭐 가구를 만든다, 뭐 300만 가구를 만든다, 무슨 뭐 얼마를 만든다, 막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장 큰 물량이 들어가는 게 인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천이 무슨 아파트의 도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량을, 거기 땅이 싼가 봐요. 예. 최근에 거품을 껴서 지금 4억
2천에 사신 게 7, 8억까지 2018년에 6억 2천까지 오른 이 값이 지금 11억 선까지 오른 거 지금 최근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값을 내려서 계산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그렇다면은 2018년까지 계산해서 2014년에 사서 4년 동안에 이어진 인플레이션 본의 가치로 생각해서 7억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0억 선이다. 이렇게 계산을 넣으시면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많이 돈을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고 현찰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집이 잘 팔릴까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경쟁자가 이렇게 많으면 집 팔기는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타이틀만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상복합이든 높은 층에 뭐 32층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하와이처럼 50층을 짓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주위가 깨끗하고 럭셔리하고 부자들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자들이 외국인 학교 때문에 갔다가 오히려 다 빠져나가서 다시 강남하고 제주도로 가는 이유는 왜일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분양가를 이렇게 눈탱이를 벙 쳐가지고 11억, 12억씩 받아먹는 이 회사들 이익을 추구하고 이제 나오면은 나머지 이제 허허벌판에 빈 땅들은 사실 뭐 송도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잘 알지만은 한 십몇 년 전에 허허벌판에 그 아파트 2개인가 3개 졌을 때도 허허벌판에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한 7, 8년 고생하다가 인플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돈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좀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똔똔이 되고 보합 그러다가 또 조금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팔고가 이러면서 거품이 끼면서 이제 뭐 오르는 집들도 있고 내리는 집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0억이 넘는 이 송도의 이런 분양값은 뭔가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수익을 남기셔야 되잖아요. 10억, 11억에 들어가시면 적어도 15억에서 17억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전세,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아가지고 전세가, 오름폭 대비, 아까 그 1억 5천 집어넣으시고 3억 8천에 전세를 놨는데, 이게 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전세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전세 많이 못 받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잔금 치르실 때 고랑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2, 3년 후에도 내리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울여서 이자 대비, 그리고 투자 대비, 투자가 지금 분양가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대출을 받으면 이자 대비, 그리고 다 진 다음에 이제 그 후 3, 4년 후 물량이 너무 많아. 전세도 안 나가. 그리고 집 계속 줘. 특히 인천이 땅값이 이제 제일 싸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하면은 분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 분당을 많이 달래니까. 그러면 인천이 제일 쉬워, 송도.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